안녕하세요. 오준입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현재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저를 북한 인권에 관한 연설을 한 유엔 대사로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죠. 제가 유엔 대사로 작년 말까지 유엔 대사로 있을 때 북한 관련 업무만 한 게 아니고 장애인 권리 협약 의장으로 2년간 일을 했습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 의장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장애나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가 있죠. 주변에 장애를 가지신 분을 보면 저분은 참 불편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저런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강연의 테드 강연의 주제가 그리다인데 저는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는 16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평생을 대학 교수로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70살이 되셨을 때 급성 파킨슨병에 걸려서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3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는 휠체어에서 생활하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원래 활동적이시고 바깥에 나가시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살 때 매주 주말 밖에 모시고 나갔어요. 뭐 식당을 간다든지 극장에 간다든지 유원지에 간다든지 이렇게 밖에 모시고 나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휠체어 사용자가 갈 수 있는 곳이냐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즉 장애인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우리 국어사전을 보면 장애의 정의는 신체 기관이 본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신체 기관 중에 하반신이 본래의 기능을 못 하셨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에 해당하셨죠. 그런데 제가 의장을 맡았던 장애인 권리 협약의 서문에 보면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관습적, 환경적, 장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습이나 환경상의 장벽이 없다면 장애도 없다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마을에 강이 있습니다. 깊고 큰 강입니다. 나룻배도 없고 다리도 없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강 건너의 세상을 가보고 돌아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가볼 수 없으니까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수영을 할 줄 알아서 강 건너의 세상을 본 사람과 수영을 하지 못해서 보지 못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이럴 때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수영을 하는 사람이 신체가 본래의 제 기능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 마을에 다리가 건설됐습니다. 다리가 건설되게 되자 수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 다리를 건너서 걸어서 강 건너편을 가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나 장애인처럼 긴 거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강 건너편의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멀리 걸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이 마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셔틀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강 건너의 세상에 버스를 타고 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장애인 권리협약에 나온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다리가 없을 때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이고, 셔틀버스가 없을 때는 멀리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다리를 놓고 셔틀버스를 다니게 함으로써 해서 그런 장벽을 모두 없앨 수 있었죠. 보다 생활과 가까운 장벽 제거의 예로 제가 안경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방에도 안경을 쓰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쓴 사람을 장애인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시력이 나쁜 것은 안경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간단한 보조수단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경이 발명되지 않아서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계속 가까운 데만 보고 살아야 된다 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이런 분들에게는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줄 수도 없고, 극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 제일 앞자리에 근시용 좌석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즉 그들이 장애인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경이라는 간단한 보조수단을 일상화함으로써 이분들은 장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죠. 접근성은 물리적인 장치나 시설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보스턴 남쪽에 마사스 비냐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현재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등 고급 휴양지로 유명해졌는데, 19세기까지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이 많다는 특별한 이유로 알려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이민을 오신 분들이, 특수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 섬에 살면서 그 내부적으로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미국 다른 곳에 비해서 몇십 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외부인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 외부에서 온 조사자가 이 마을에 사는 어떤 할머니에게 청각장애인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들이 장애인입니까? 했더니 할머니는 아니요, 그분들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냥 귀가 안 들릴 뿐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They are not handicapped. They are just deaf. 이 할머니는 말장난을 하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난청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마을에는 어릴 때부터 아기를 낳으면 누구나 말로 하는 언어와 수화를 한꺼번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가는데 말을 하지 못하거나 들리지 않아도 아무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의 생각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죠. 즉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왼손잡이 같이럼 다른 사람하고 다를 뿐이지 그건 장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무엇이 장애이고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느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장벽을 제거하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오늘날 세계 인구의 15%인 약 10억 명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숫자는 점점 더 늘고 있죠. 저희 어머니처럼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느 단계에서는 장애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개월간, 어떤 사람은 몇 년간, 어떤 사람은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것만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누구나 우리 삶의 어느 단계에서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장애인은 차별과 소외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피터 브루겔이 그린 500년 전에 그린 불구자라는 이 그림인데요. 장애인이 차별과 조롱의 대상이었을 뿐인 시대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 작품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선구자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회에서 장애를 가족의 불명예로 숨기거나 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은 남들과 같은 교육, 취업, 사회 진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소득, 재산 축적에도 불리하게 되겠죠.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장애인을 발전 주체로서 장애인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외시키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손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2006년에 장애인 권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인권 분야의 7대 협약 중에 가장 최근에 체결됐지만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 172개국이나 가입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권 협약입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인권에 기초한 접근 방식입니다. 인권에 기초한 접근 방식은 보호나 자선을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과 구별됩니다. 즉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 주체로서 대우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인권을 중심으로 한 접근 방식의 요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용 화장실을 만드는데 장애인들이 일반 건물이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게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 화장실을 거기다만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호 중심의 접근 방식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만드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것은 자선 중심의 접근 방식입니다. 인권 중심의 접근 방식은 장애인은 사회 구성원의 일부이므로 마치 여성 화장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장애인 화장실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건물에 가서 왜 여성 화장실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걸 관리하는 분이 이 건물에는 여성은 10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오는데요. 그래서 여성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되겠죠. 하는 것처럼 이 건물에는 장애인이 1000명에 1명밖에 안 오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복지나 시설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제가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을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아직도 장애 선진국으로부터 벤치마크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적 장벽을 없어서 장애가 불편하지 않도록, 즉 누구나 강 건너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고 버스를 다니게 하면 아무리 큰 강도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